오늘 블룸버그에서 존 윌리엄스 뉴욕 여는 촌재 단독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경천 동지할 내용은 없었지만 이 인터뷰가 나온 시점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유가가 최근 들어서 기록적으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서 뉴욕 연은 또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 연은이라는 뉴욕 연은 총재의 달라진 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실 특별한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인터뷰 초반에 이건 FOMC가 아니다. FOMC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고 그때까지 나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 봐야 한다. 이런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여전히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 2%다. 제가 이건 따로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시사점을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 일단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본다. 지금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또 하면 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밸런스가 맞아 돌아가는 상황이다. 즉 노동시장도 그렇게 타이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 인플레는 right direction,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여러 차례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최근 유가 상승에 연준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이런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연준은 수요 못지않게 공급 측면도 충분히 보고 있다. 지금 전형적인 인플레 사이클은 아니지만 방향은 잘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인터뷰 너머에 있는 윌리엄스 총재의 자신감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기 우리는 얼마 전 뉴욕 연은에 올라온 하나의 자료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 연은은 자체 개발한 다변량 핵심 추세, 오늘 윌리엄스 총재도 인터뷰에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Multivariate Core Trend, 즉 MCT라는 지표를 개발을 해서 이 단면을 보지 않고 인플레의 추세적인 측면을 보면서 인플레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바라보는 그런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인데요.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어 PC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 검은 실선이 코어 PC, 검은 점선이 헤드라인 PC인데요. 7월 기준으로는 다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 여기에 8월 이후에 유가가 또 뛰었기 때문에 이후 인플레 지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연은이 자체 개발한 MCT, 즉 일희일비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추세적인 요인을 반영한 이 그래프로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란 선이 일종의 MCT의 중위값이고 이 파란 색깔이 확률 분포인데요. 이걸 보면 연은이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에 베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그래프가 MCT를 구조적으로 썰어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점선이 말씀드린 MCT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상품, 갈색이 주거비, 빨간색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입니다. 이날 윌리엄스 총재가 주거비도 역시 과거에는 높았지만 낮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역시나 MCT 모델로 볼 때 낮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상품 가격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역시 추세적으로, 즉 뉴욕 연은의 각종 통계입법을 쏟아부어 만든 이 모델로는 완연하게 잡히고 있다. 이렇게 뉴욕 연은은 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승이 물론 헤드라인 PC에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윌리엄스 총재가 어찌 보면 가장 신뢰하는 뉴욕 연은 개발 모델로 봤을 때는 특정 시점을 썰어서 보여준 게 아니고 동태적 변화를 관찰하는 이 모델로 볼 때는 유가 상승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서 이 MCT 모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어찌 보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이날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다른 얘기는 다 데이터로 봐야 한다. 아직 잘 모른다. 이런 모호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신 있게 인플레는 right direction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인플레를 바라보는 지표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어차피 지표는 너무너무 많고 어떤 지표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에 따라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저를 포함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각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국채금리가 내리고 시장이 둔화되면서 오늘 트레이더들은 이런 기조에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변덕스러운 거죠. 저희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트레이더들도 귀가 얇습니다. 어제 매파적 분위기에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시장은 5월에서 6월로 미뤘는데요. 하루 이거 분위기 좀 달라졌다고 오늘 장중에 잠깐 6월에서 5월로 또 이걸 땡겼다가 다시 또 6월로 또 미루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매일매일 변하는 데이터에 적응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11월 데이터는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는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 확률을 48.3으로 똑같이 나누는 그런 재미있는 모습도 관측이 됐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월마트에서 고용시장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월저널 단독 보도했습니다. 월마트가 시간제 근로자 임금 구조를 변경했는데 지난 7월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구조 하에서 신규 직원들은 매장 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워낙 고용시장이 단단하다 보니까 약간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신규 직원을 뽑아야 하는 그런 이상현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즉 타이트한 고용이 해소되는 현상이 월마트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마트는 16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시장의 큰손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저가 일자리, 이런 저가 일자리부터 서서히 타이트함이 해소되고 있는 모습을 실물 차원에서 보여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브랜베어 사랑, 월걸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